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일 밤 10시 30분에 녹화 들어갑니다. 마지막 토론이 끝났죠. 대선 후보 사자 토론 공식 토론이 방금 끝났는데요. 고고TV가 울고 싶습니다. 솔직히.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선거를 갖다가 총평을 해보면 단 한마디, 윤석열이 졌다. 윤석열이 졌다예요. 완벽하게 졌다. 이 토론이라는 것은 이번 코로나 시국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과 윤석열 쪽으로 좌우가 결집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중도층의 표심과 여성 측의 표심, 서울 시민의 표심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국민의힘이나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마지막 3차 토론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초박빙이에요.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2% 차이뿐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토론을 표심을 결정 못한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의 토론 태도와 품격과 지식과 능력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고 토론 내내 실수를 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내 말만 하고 주도권 토론이나 또는 통합 토론에서 내 말만 하고 내 말을 오래 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을 주지 말고 답변을 하지 말자. 이런 전략으로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그만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윤석열은 대장동만 말하다가 무식하게 당했고, 이재명이는 강교하게 확장 정책을 폈고, 안철수는 혼자 똑똑했다 이런 거죠. 마지막에 결정적인 화제거리가 나오죠. 마지막에 2시간 동안 마지막 주도권 토론이 윤석열이었어요. 거기서 또 대장동을 갖고 나와요. 또 대장동을 갖고 나와요. 대장동을 갖고 나온다고 중도층이, 여성층이, 서울 시민들이 윤석열 쪽으로 몰릴 리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중도와 여성과 또 서울 시민, 그걸 다 말해서 중도층이라 해요. 표심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해서는. 그걸 공략해야 되는데, 윤석열의 토론 전략 전술을 도대체 국힘 누가 지시하는지, 누가 짜는지, 아니면은 윤석열 혼자 그렇게 곰탱이 같이 날뛰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완벽하게 졌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품격 있게. 토론장에서 화를 내면은 그것은 국민에게 화를 내는 거란 말입니다. 윤석열의 이 토론 행태와 안하무인격을 보면은 기가 찼어요. 저는 표가 꽤 달아날 것이다. 윤석열이 보면은 이 토론의 태도가 그 심상정이가 또또또또또 말을 하고 상대편한테 질문할 기회가 안 주니까 윤석열이가 뭐라 그럽니까? 나 좀 답 좀 하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질문하고 있는 중에 참으세요 하니까 자꾸 끼어들죠. 그럼 윤석열이가 뭐라 그래요? 그럼 질문하지 말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상대편이 따도도도 그러면은 이재명 같이 씩씩 웃으면서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점잖게 나도 질문할 기회 주십시오 하고. 근데 윤석열이는 딱딱 끌으면서 그럼 질문하지 말던가 이런 말을 하고 혼자 말하는 거냐? 아까도 그러더니 또 혼자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심상정이는 윤석열의 답을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중원부원하고 핵심을 못 찌르니까 질문에 그게 다 본 거예요. 심상정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이재명이 그러잖아. 아 됐고요. 자기 한 질문에만 대답하라고. 그럼 안철수는 또 착하니까 꼬장꼬장 또 설명을 해주고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고 그런 거죠. 응? 이 토론 태도가 아주 진짜 아나무인격이야. 응? 마지막에 터지죠. 제가 그랬죠. 대장동 같은 건 이제 나오면 안 돼요. 외연 확장을 해야 되고 중도층과 여성층과 서울시를 공략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그 마지막 주도권 토론이 윤석열이었는데 갑자기 대장동을 갖고 나와. 남욱이 정룡아 김만배 이런 애들이 말이야. 도원 결의를 해서 이재명을 갖다가 살려야 된다 그러고 이재명이 천억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네거티브 안 하려다가 결국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가 조작을 갖고 나오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열받으니까 나 이재명 편 아니에요. 특검하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하든가 아니면은 선거 끝나라서라도 특검을 하자. 만약에 특검을 해서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대장동에 연루가 돼 있다면은 대통령직을 사퇴하자고 지금 여기서 선언하자. 국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못하죠. 윤석열이가 특검하세요. 특검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라도 특검을 해서 이재명 쪽에 책임이 있거나 또는 윤석열 쪽에 책임이 있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자고 여기서 공언하자. 국민 앞에서 이재명이 말하니까 특검 안 하고 여보시오. 이게 반장선거냐고 말을 하죠. 이 태도가 뭐야 이게. 그러면 자신 있으면 특검 합시다 그러면 지금 당신들도 특검하자 그래서 안 하고 우리도 특검하자 그래서 안 하니 그럼 대통령이 되면은 제3회 청렴한 검사를 시켜 특검을 해서 당신이나 나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책임 있는 사람은 대통령직을 그만두자. 그렇게 윤석열이 받아쳤어야죠. 응?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드디어 본성이 나오죠. 그래서 특검 안 할 거냐? 특검 안 할 거냐?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당연히 수사는 해야지 하고 꼬리를 내리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이재명의 이거 봐봐. 이거부터 말을 할게요. 특검할 거냐 그랬더니 윤석열은 특검한다는 말도 안 하고 우리가 하자 그랬는데 너희가 안 한 거 아니냐. 쟤네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져가는 너희가 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똑같은 거죠. 윤석열이가 이재명한테 당신 그저께 말이야. 보복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걸 물고 넘어지죠. 이런 걸 왜 꺼내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윤석열이가 보복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이재명이가 아니 그것은 당신이 보복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멍청한 걸 지적한 거고 당신이 그 대장동 사건에 자꾸 갔다가 남욱이 김만배 정영욱이 또 김용 이런 놈들 4인의 도인거리로 천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 당장이 나오잖아요. 이재명도 김만배가 내 하나면 죽는다. 김만배가 더 이상 윤석열이가 김만배에게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녹취록도 나오고 권순일이를 또 윤석열이 그러죠. 그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서 이재명의 죄를 대법원에서 덮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들이 지금 현재 보면 그들이 이재명하고 연계가 됐든 안 됐든 사기꾼들은 맞죠. 남기가 그랬잖아요. 너무 큰 돈이라서 우리 걸리면 죽는다. 응? 그러니 특검을 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도. 응? 둘 놈 중에 하나는 광에 간다니까?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가 이 지경까지 왔으면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다 하고 쥐박아 버리는데 윤석열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토론은 미래를 열어야 되고 화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단한 감점이 나왔어요. 윤석열이가. 응? 그리고 이재명 너는 말이야. 네 형 이재선하고 또 뭐 김사랑이라는 여인을 갖다가 강제 입원시켰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안철수한테 물어봐. 난 모르는데요. 내가 수사권이 갖고 있어요. 사실 확인을 난 할 수가 없는데요. 이래. 이놈의 자식이 윤석열 이게 진짜 이런 게 보수라는 게 너무 창피하네. 보수의 그 대통령 후보라는 게 고양시는 말이야. 시장 선언 기간에 강제 입원을 한 명도 안 시켰는데 성남시는 25명이나 강제 입원을 시켰다. 팩트 가지고 말해. 이게 이재명이 거냐고. 이게 그 우파 유튜버 쓰레기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 내 돌아버리겠다 진짜. 그 성인지 예산 같은 것도 우파 유튜버 그 자유우파라는 쓰레기들이 그런 해가지고 걸려들은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막판에 마무리 발언이 아니라 그 주도권 발언에 그 이재명의 조카 여자친구를 갖다가 아주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을 갖다가 들고 나오죠. 그런 걸 왜 들고 나와? 도대체 누가 국힘에서 윤석열의 토론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런 걸 공격하라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거 들고 나온다고 국민들은 정치 고관심청은 그걸 다 알고 있고 이재명의 그 조카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가 변호했고 그 안에 꾸리한 거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런 거 표심에 영향을 못 미쳐요. 네거티브 하는 놈이 저요. 항상 그랬어요. 이제 윤석열 이거는 처음과 끝이 다 대장동 네거티브 뿐이 없어. 근데 녹취록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지들끼리 7시간 40 몇 시간인가 70 몇 시간 말한 것이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까라 이거야. 너도 갖고 있고 이재명도 갖고 있으니까 까라 이거야. 국민들은 피곤하니까. 팩트라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서 결정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쪽이나 극우 또는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은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윤석열의 와이프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도 지금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있잖아. 토론에 이건 네거티브를 갖고 나오는 말이죠. 네거티브 갖고 나오는 놈이 저요. 항상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해야죠. 국민한테 겸손해야 되고 나한테 지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한테 업소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윤석열이가 2시간을 보니까 대장동뿐이 없어. 오늘 결정적인 게 많이 나오죠. 안철수는 너무 똑똑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 윤석열이라는 작자는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고용 문제도 그렇고 또 뭐 생산성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디지털 경제 이래 이놈의 자식이. 머리에 든 게 얼마나 없으면은 저출산도 디지털하러 가야 되고 거기다 충격적인 게 또 나오죠. 전번에 1차 토론 때 우리나라 출생률이 얼마인 줄 아느냐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8.1%야. 안철수가 그랬죠.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한 8% 몇 프로 그러더니 오늘은 8.1%를 몇 번을 되네. 이게 단순 무식해서 이러는 거야. 정치를 안 해보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저출산을 갖다가 이스라엘 모델을 해야 된다. 우리는 0.81%이고 이스라엘은 3.1%인가 3.6%인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모델을 한번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미친놈 아니야. 이스라엘은 강소국이면서 이스라엘 주위로 전체가 적이잖아요. 아랍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국가적인 정치로 나서 나라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 찾아가서 나라 지키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산이라는 게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1 이하로. 저 국민 한 사람당 0.81명이 나오니까 2050년쯤 가면은 인구가 3분의 2 정도로 줄거나 반으로 줄어서 국가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출산율을 올리려면 한 명만 낳게 하면 돼. 응? 인구 한 명 죽으면 한 명만 낳게 하면 우리 국가 경쟁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3.8명인가 3.6명이 나오냐고 이 무식한 놈아. 응? 애 낳는 기계냐 국민들이? 짜증나 진짜. 뭐 노트는 많이 해놨는데 또 말이 길으시네요. 응? 핵심만 말할게요. 나머지는 그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국힘이 윤석열이 이걸 내가 아무리 무수가 되려는 데다가 비판을 하지만 이기려면은 중도층, 여성층, 여성한테 3.8명 놓으라 그러면 좋아하겠냐? 중도층, 여성층, 천령층, 자영업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죠. 그럼 손실보상법 같은 것도 그거는 이재명이가 싫지만 우리가 일단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니까 일단 300만 원씩 준 거는 잘한 거라고 그거를 국힘에서 빼다가 이러다가 자영업자 표가 우수수 그 당시에 떨어나갔잖아요. 손실보상법 국힘에서 반대하고 배째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통과시켜 준 거야 국힘에서는. 왜 이걸 갖다가 오늘 윤석열이 갖고 나와? 손실보상법을 말이야. 자기는 1,000만 원씩 주자 그랬는데 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1,000만 원을 줘. 아무 권력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데 날치기를 했다. 이재명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뿌리고 20만 원씩 뿌리더는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말이지 손실보상은 자영업자만 지원한다고 그랬더니 그런 걸 날치기 했는데 그게 뭐 합리적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그거는 100% 자영업자들한테 욕먹을 의고 표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안철수가 그것도 이제 우리 국민연금 문제나 또는 생산성 뭐 그런 데 있어가지고 그 불펜 야구장에 불펜 나와가지고 어른 조그만 아이 더 작은 아이가 이렇게 담 넘어서 구경하는 걸 보면 어른은 발판이었고 좀 큰 애는 발판 하나 있고 조금 작은 애는 발판 2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른한테는 발판을 줄 필요 없고 어른한테 1개 주고 큰 애한테는 2개 주고 작은 애한테 3개 줬으니 똑같이 1개씩 줬으니까 큰 사람은 발판을 줄 필요 없고 좀 큰 애는 1개만 주고 좀 작은 애 3개만 2개 줘야 된다. 이게 형평의 논리고 국민연금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고 이게 국민들한테 복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아무 말도 못해 윤석열 쩝쩝대 있고 이재명이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 어른이 발판 없는 어른이 1개를 갖다가 당신이 1개를 입고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올라가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그 어른이라는 사람이 바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낸 사람을 그렇게 적대시하면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풀어나가죠. 하여튼 이재명 이놈은 강교해. 말은 너무 잘해. 벌써 20분이 나갔네. 심상정이가 윤석열한테 묻죠. 그리고 윤석열 이거는 뭐 전부 다 헌법이고 검사고 이런 말뿐이 안 해. 미치겠다. 재난지원금대에서도 말이지 재산상의 손실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왜 재난지원금 반대했느냐 하는 그건 대답도 못해. 심상정이가 윤석열한테 묻죠. 그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하고 유승민이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당신 유승민한테 자문 좀 구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지금 공약집에서 나오는 게 이 공약집도 심상정이가 초두에 때려버리죠. 나만 공약을 발표했다. 근데 당신들은 나머지 3명은 공약집을 발표 안 했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공약집을 발표 안 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가 봐. 윤석열이는. 그래 안철수 나는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나도 했어요. 2번째. 윤석열이 지도 안 하면 딱 그러니까 힘드니까 저도요 이래버려. 그래 심상정은 때려버리죠. 그건 메디포스트에다가 올린 거고 국민한테 당신들은 안 올려놨지 않느냐. 나만 했다. 응? 그러니까 셋 다 멀뚱멀뚱. 근데 윤석열은 공약집 어디도 발표했는지도 모르는가 봐. 돌아보래 난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응? 한참 그래. 심상정이가 묻죠.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어? 당신 공약은 266조인데 실제적으로 400조가 넘는다. 근데 당신은 감세하려고 그런다. 어? 그러면은 응? 정세 없는 복지가 허구면은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다 하고 직격을 내버리죠. 어? 그리고 윤석열이가 저성장에서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자연세수도 증가한다. 이거 맨날 자연세수 증가하고 저성장인데 자연세수가 증가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이재명같이 세금 더 걷는다 그러고 심상정같이 걷는다 그러는 게 맞죠. 저성장인데 지출구조 조정도 하고 자연세수가 증가한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떠들어. 응? 그래 심상정이가 쪼니까 윤석열이가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료 갖고 와서 말하세요. 말하든지 말이야.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말하지 마세요. 쥐가 마구잡이로 말하면서 쥐가 자료가 없으면서 이 연금이라는 것은 보면 그렇고 또 인구질병의 고용 대응 방안 이거는 누가 하든지 안 돼요. 누가 하든지 저출산의 목적이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이유가 일자리가 없고 고급 일자리가 없고 그죠?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이 인식이 애 낳는 것보다 우리끼리 웰빙 하자는 게 만연돼 있다고. 결혼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를 접근해야지. 지금 안 돼요 이거는. 셋 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윤석열이라 말하는 게 제일 한심해 제일 한심해. 얘는 오늘 그 토론할 때 보면은 원고 가서 외원고 가서 그것만 말하다가 남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할 시간을 안 줘. 지 주도권 토론이나 지 통합 토론에서. 그러니까 토론 피하자. 내 말만 하자. 답변 받을 시간 없게 하자. 실수 줄이자. 그 전략으로 한 거야 오늘 윤석열이는. 근데 막판에 터진 거죠. 나 자신 있어. 나 검사야. 대장도 이재명의 조카 살인사 그거 하자. 그랬더니 대치기를 당해버리지. 전 국민이 그거 봤을 거야. 그구나 대기운들이나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은 시원하다 그러지만은 그런 게 표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제는 네거티브 하는 거는 저요. 일자리 창출에서 윤석열이가 말하는 게 첨단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R&D를 투자해야 되고 그래 그 사내 기업도 유치되고 기업도 대학도 만들어야 되고 보육 국가 책임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월 100만 원씩 국가가 타가 육아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러면 급식 보육교사가 늘어나서 수십만 개 일자리고 되고 기업들을 지방에 자리 잡게 해야 되고 그래 안철수가 지박죠. 일자리의 시대 정신이다. 일자리가 리쇼어링 정책이 어떻게 된가?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맞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일본은 연 500개가 들어오고 리쇼어링 기업이 기환하고 미국은 1000개씩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5년 동안 48개인가 46개뿐이 못 들어갔다. 그러면 왜 우리 국민이 기업들이 우리나라한테 귀환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고용 경직 때문에 안 해요? 이렇게 이 무식한 놈이야. 거기 전부 다 고용 경직이 아니라 노동, 금리, 세금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신문도 안 보는 놈이야 이놈은. 이 리쇼어링 문제가 기업 탈출 문제가 30년 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안철수가 미국을 보고 다른 나라 리쇼어링을 보면은 정책을 보면은 임시 투자 세액 공제도 하고 규제도 없애고 노동 개혁도 한다. 자, 여기서 이거만 하고 말 끝날게요. 오늘 그 사회 토론이니까 페미니즘이 여성 페미니즘, 여성 정책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었죠. 나 오늘 보라 그랬어. 이거 윤석열이가 말하는 거 보고. 분명히 이거 대책 세워줬을 거예요. 국힘에서 페미니즘을 20대 남자애들이나 또는 일부들이
문재인의 페미니즘 그 정부를 갖다 공격하고 지금 그게 계속 오고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방어하라고 분명히 국힘 전략실에서 토론팀에서 말해줬을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왔어. 페미니즘이 뭔지도 몰라. 이재명이가 공격 안 할 리가 없죠. 이재명이가 당신이 전번에 보니까 저출산 이게 뭐죠? 저출산 정책이 페미니즘을 낳았고 여성 페미니즘주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영향이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페미니즘 정책이 뭐냐고 이재명이가 물죠. 심상정도 묻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신이 페미니즘 정책이라는 게 저출산에서 나오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 문제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페미니즘 정책이 뭐냐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 골 때리는 말이 나와. 윤석열이가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다. 이런 확 그냥 욕하고 싶네. 페미니즘이 어떻게 휴머니즘이야 임마. 그럼 반페미니즘도 휴머니즘이라는 내 소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재명이가 아니 여성 성차별이 현실적으로 많고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느냐? 윤석열은 직립보행 시대가 아니라 직립보행 초기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애를 안 나와서 그래.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 김영준 사건 같은 거하고 산재 사건 같은 걸 심상정이가 물으니까 이거 이제 드디어 나의 정목 나왔다. 내가 검사할 지가 말이죠. 산재 사건 엄청 수사하게 했고 책임을 물었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애매하다. 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수에 갇히는 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쥐가 찬성해놓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애매하다. 나는 현장에 가서 수사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이런 문제가 현장에 가서 수사 안 있으니까 법이 있으면 뭐 하냐? 이게 그냥 말 앞뒤가 다 잘라먹고 이상해. 그래서 엄정 수사를 해야 된다. 근로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거 모든 걸 법으로 하라. 네가 한비자냐? 법은 최소한의 제어장치예요. 얘같이 모든 걸 법으로 들고 검사의 지시로 들으면 나라 망해요. 독재국가 돼요. 그래서 나는 김용균 사건에 했던 말이야.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다가 말이야. 철저히 수사하라고 추궁했다. 그럼 그러지 안 그러냐 임마? 그래 피하냐? 이게 그 이재명이가 윤석열한테 묻죠. 세 번인가 물었어. 경력 단절이 저출산의 원인이요. 육아휴직을 지금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당신은 그걸 연장하기를 공약적으로 냈는데 육아휴직 소진율이 얼마인 줄 아느냐 하고 물으면은 그냥 모른다 그러면 돼. 근데 이재명한테는 지기 싫다는 거지. 지 쫄따구들이 있고 자유우파 쓰레기 틀리들이 있고 대깨운들이 있으니까 응? 끝까지 대답을 안 해. 육아휴직 소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다른 주도권 토론에서도 또 물어봐. 그리고 또 대답 안 해. 그럼 이재명이가 25%다. 현재 1년도 25%분이 못 쓰는데 그걸 1년 반으로 임장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응? 아니 이런 걸 모르면 모른다. 그러든지 육아휴직 소진율이 얼마냐 그랬더니 뭐 저출산이 뭐 10년에 뭐 10년 동안 370줄 썼고 뭐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출산은 저생산에 영향이 있고 그렇게 말해. 아르몬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저출산 극복이 제도화가 핵심이래. 애 낳는 걸 제도화하냐? 애 낳는 걸 제도화하냐고? 그만해야 되겠어요. 이 탄소 중립 문제도 안철수가 갖고 나오는데 이 탄소 중립이 뭔지도 몰라 윤석열이는. 그러잖아요. 탄소 중립이 뭐냐? 그리고 탄소가 나오는 것이 어디 것이냐? 그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더니 뭐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쓰고 원전과 가스를 갖다가 쓰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디지털 기술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건 전부 다 디지털 기술이야. 이 덩치는. 전번에는 삼성전자를 플루폰 기구로 만든다고 아주 개 박살나더니. 어우야, 나 이렇게 무식한 놈 처음 보네 진짜. 신문을 안 본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문제가. 신문과 잡지를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런 놈이 특수부 검사로서 사람을 잡아들일 적에는 인문이나 사회적인 고찰이 있었겠냐 말이죠. 정 아니면 부죠. 정을 줄까 말까. 나랑 깐부가 아니냐 말까. 너무 많아 너무 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은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정치 고관심청이나 내 돈 잘 벌게 해줄 놈, 부동산 값 잡아줄 놈,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놈,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논쟁을 원하죠.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오늘 사회적인 게 이게. 경제라는 건 사회적인 일인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경제가 나오는 거고 정치는 이 사회 복합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이죠. 그렇죠? 여기서 꽝이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지식인 입장들이 볼 적에는.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그냥 이런 거는 머리 아플 거야. 저것들은 뭐 저출산 내 문제 아니야. 탄소 중립 저거 뭐야. 나랑 무슨 상관있어. 나는 뭐 석탄을 떼든 전기 잘잘잘 나오고 물도 잘잘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데서 말이죠. 표가 갈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서 그 사람이 무식하냐 무식하지 않고 국가 비전이 있는 자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대개운들한테는 잘한다고 그럴 거예요. 또 자유파 유튜버 쓰레기 무식하고 극빈한 자들이 있으니까 잘했어. 윤석열이가 이재명 팍팍 쥐박았어요. 대장금도 쥐박고 이재명 주새끼 조카 그 살인 문제도 갖고 나왔어. 데이트 폭력 문제도 이런 데서 지는 거예요. 선거라는 게. 큰 소리 치는 놈이 져요. 큰 소리 치는 놈은 선거라는 게 5천만의 민심이 천심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근본 문제가 뭐냐? 지금 구조적 성차별과 지금 그 이재명이가 아주 저거 박아버려.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것이 아니 참 이재명이 생각하는 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있다.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도 차이나고 성진도 차이나고 유리천장도 잘 안 깨지고 있고 그런데 당신은 구조적 성차별이 성평등이 없고 개인 문제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런 걸 집합적으로 나누지 말고 공동체 사회가 강력히 대응해야 되고 법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미친놈 아니야. 아니 나는 남녀 성평등 이걸 갖다가 뭐 법으로 다뤄. 그리고 집합적으로 나누지 마라. 산소하냐? 중일 산소하냐? 집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남녀 집합으로 다룬다는 거죠. 남녀 합.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교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남자, 여자. 그런 중간에 교집합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나도 딸 아들을 키우고 다 컸지만은, 그래서
개인적인 성차별이 있냐 없냐 하고 이재명이 자꾸 물으니까 아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는 게 아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하라. 아니 구조적 성차별이 있냐 없냐 질문이 얼마나 정확해. 질문 정확히 하라 윤석열. 이 바보 아니야 바보. 응? 그 여성가족부 폐지도 나오죠. 양성평등, 성인지 예산. 그 성인지 예산은 윤석열이가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에 돌아다니는 거를 그게 막 금과 옥조로 갖고 한번 터뜨렸다가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은 없어요. 성인지 감수성 예산은 남녀 평등 예산이고 애들 돌봄 예산이고 애들 밥 먹이는 예산이고 직장 성폭력 방지 예산이고 그런 사무실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이걸 갖다가 북핵을 갖다가 막는다 그러고 이게 오늘 보면 말이에요. 윤석열은 축소형이었고 모서리로 들어가서 내 표만 지키자, 대교육만 지키자,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만 지키자, 내 지지자만 지키자는 전략으로 나가서 망쳐버린 거고 이 강교안 그 이재명은 확장 정책을 폈어요. 마무리 발언에 뭐라 그래요? 정치 개혁합시다. 정권 교체 말고 정치 교체합시다. 통합 정부합시다. 개헌합시다. 복지 늘립시다. 윤석열은 이런 더러운 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그런 거 국민 앞에서 토론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대개운이나 자유파 유튜브 쓰레기 늙은이들은 좋아하지. 그런 거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중도층한테 부드러움과 화합과 통합과 신사적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여성들한테는. 완전히 망쳐먹었어, 오늘. 새벽에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 나 진짜. 열받아. 또 들어눕겠네. 응? 도망가려다가 지가 지 발목에 옥로를 채운 거야, 윤석열이가. 윤석열이 오늘 그 전략 나온 거 보면은 말하지 말자. 말 주지자. 4시간 6분 있고 9분 있고 할 적에 내가 뭐 혼자 중얼중얼 혼자 말하다가 상대방한테 답변할 기회 주지 말자. 질문 받을 기회 주지 말자.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안철수는 강의하고 심상정이는 쪼다가 하도 그냥 그 가짜니까 질문도 않고 혼자 말하고 이재명이는 공격이 들어갔는데 윤석열은 허장성세하다가 이상한 대답만 하다가 그러고 마지막에 윤석열이 대장도 끌고 나왔어. 드디어 이재명 저놈할 그 정신병원 입원 시키 끌고 나오고 조카 살인사건 끌고 나왔어. 내가 이겼다 그러는데 졌어. 윤석열 완벽하게 졌어 오늘. 표심의 게임에 미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